세상에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절절하게 배운 40대의 한 남성입니다. 요즘은 성향 테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은 일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이 나이에도 풋풋한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또 대단한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인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천생연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표의 자리에 앉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헌신하셔서 이뤄낸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물려받은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갑자기 쓰러지신 건강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영권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냈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청렴결백하게 일해왔고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대표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저는 그 자리를 대행해야 했지만 자신이 갖춘 능력에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직원들을 위해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표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올라선 첫걸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루어 나갈 결심을 했어요. 함께하면서 배웠으므로 나 혼자 해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 일에 열심히 임한다면 직원들도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귀중한 가르침을 지키며 애써 나가겠습니다. 함께 일하며 배운 것은 절대 소중한 경험이었고 엄마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저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병마와 싸우시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대신 고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비님들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고려해서 움직일 거라 생각해요. 가능한 빨리 짝을 만나서 든든한 배를 받아야 할 텐데 걱정이 많네요. 그래도 8년 동안 너도 허튼 짓 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일근 회사, 내가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경영하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걱정하시지만 나는 점점 더 자신에게 확신을 갖게 되고 회사 대표가 되는 것에 긴장을 느끼기도 했어요. 1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자신감이 생겨가고 직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였어요. 사내 사원으로 입사한 후 한 번도 꾸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과 이론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때가 많아요. 얼마 안 돼 시작한 것 같은데 큰 벽에 부딪혔어요.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투자하여 만든 것들을 나만 다 말아먹은 게 아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렸을 적부터 거래처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세상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품에서 지내온 시간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게 없어서 참 적응하기 어려웠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견뎌야 했어요. 추잡하게 대우받아 싫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의 회사 매출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쉬운 날을 약하게 만들어 이득을 챙기려 하고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럴 때 가장 힘이 되어주신 분은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일한 비서실장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었고 같은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비서실장님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은퇴할 생각도 없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동안 제 곁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성장하고 회사 일에 대부분 적응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으로 물러가셨어요. 아버지가 건강했고
정직했기에 더 충격적이었죠. 그때 이후 어머니와 함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제로는 눈을 뜨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비서실장님께 사직서를 건네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재는 비서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는 대표가 되어야 할 시점이고 제가 알아들릴 수 있을 만큼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한 회사에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온 저는 이제는 조금 쉬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습니다. 벌써 50살을 훌쩍 넘었는데 언제까지 회사에 출근하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은퇴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버이가 떠나면서 한 줄기 빛이 사라진 것 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더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함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일해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젊은 사장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비서들도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회사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늙은이들은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 역시 이번을 기회로 퇴직하려 합니다. 비서실장님을 붙잡지 못한 것은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은퇴를 원하는데 그곳에 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일했던 노력을 인정받아 은퇴식을 가질 수 있어 기쁩니다. 새 비서를 뽑게 된 것은 비서실장님께 예의가 아니라면서 절대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과연 그들에게는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여자는 안 되는 건 알죠? 남자로 뽑아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운전도 더 잘하고 일머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비서 뽑는 게 대세라고 하더만 남자 여만 하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러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비서실장님도 봐봐요. 남자가 일머리가 얼마나 좋아?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보좌하신 분이에요. 새 비서를 뽑으면 그렇게 오래 일할 사람을 찾아야지. 여자 뽑았다가 내 유가 휴직 낸다 결혼한다 하면 어쩌려고. 그럼 뭐 다른 사람 뽑으면 돼요? 아버지와 비서실장님 손발 맞춰서 오래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쉬울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봐야 해요. 아무튼 제와 같이 일할 사람을 뽑겠다는 거니까 어머니께서 격오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여자를 옆에도 봐야 졸개 없다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엄마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냥 애초에 말 나오지 않게 남자 뽑아서 열심히 일 가르치면 좋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상한 걱정을 하시며 남자 비서를 뽑으라고 강요를 했지만 저는 성별에 상관없이 제 일을 도와줄 비서를 뽑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비서를 둘이나 두고 계셨고 나름 직원도 30명이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 어깨가 참으로 무거웠어요. 그 사람들의 생계가 제 손에 달렸다는 책임감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으니까요. 비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느 30대 초반의 여성이 이력서에 적힌 경력이 꽤 탄탄하고 똑부러지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예민한 눈치와 함께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비서를 고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력서에 적힌 특기로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어 놀라웠습니다. 이력서에는 보통 자격증이나 경력이 적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특기를 갖고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부탁하고 싶었지만 비서 면접에 참석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모습이었고 성실해 보여서 채용을 결정했지만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자면 바로 잔소리를 들을 것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여자를 채용했을 때 여성들이 엄살 부리고 귀찮은 일상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지만 여성 비서를 뽑은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맞닿는 부분도 많고
대화도 편안했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잔소리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잔소리로 치부하는 건 기분이 상하겠네. 아버지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사람이 남자인 것을 몰라서 그렇겠죠. 아버지도 여자였다면 다를까요? 아이가 수다 많고 마음이 약해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내가 그냥 끝까지 물러서서 이미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어떻게 물러나겠어? 우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같이 일해보고 안 맞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 걱정 마.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무색할지.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비서였어. 하나 일을 주면 3개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정말 그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일 처리 속도도 빨랐고 실수도 거의 없었어.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는 정말 바쁘게 다녔어. 내가 챙겨야 할 부분까지 다 챙겨주는데 비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얼마나 잘했느냐면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을 하면 그저 내 앞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이었어. 그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선치고 정말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히 도와주었어.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날 때도 거래처 취향까지 파악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는 걸까?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만능인간 같은 기분에 박수를 쳤지. 이 비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래처 사장님 취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이 정도면 뭐 거래처 직원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던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그냥 별거 없어요. 대표님의 거래처 직원들 몇 번들 쓰실 때 나오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거 주고받는 것이 기분 좋은 법 아니겠어요? 별일 아니라고 슬쩍 넘기는 모습까지 완전히 쿨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비서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나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별 생각 없이 걸어가던 도중에 제가 소매치기를 만나게 됐어요. 제 어깨를 확 치는데 제가 휘청거리는 정도로 센 힘이었던 것을 보니 이만 갑자기 제가 팔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낚아채서 빠른 속도로 달려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어깨가 아파서 매니지도 전에 가방을 들고 튀어가는 소매치기 때문에 넋을 잃었어요. 갑자기 누가 제 옆에 확 달려나가더라고요. 네, 우리 김일인 언덕 같은 속도로 달리기를 시작했더니 저를 앞서가는 소매치기를 따라잡았어요.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척 날라차기를 해서 그놈에게 올라타며 멀리서 보아도 진기한 장면이었어요. 서둘러서 비서가 잡은 쪽으로 달려갔지요. 혹시라도 소매치기가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압을 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이미 비서가 소매치기를 제압하고 두 팔을 꽉 누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구경이라도 난 듯 그 장면을 보고 다들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저는 비서를 도와 소매치기를 눌러버렸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고 같이 경찰차에 타서 인계를 하고 제 가방도 찾고 진술서도 쓰고 경찰서 밖을 나오니까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회사에 올라와 같이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본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렇지 여자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질책하고 꺼낸 말은 아니지만 걱정이 됐다고요. 게다가 구두까지 신고 하고 있었잖아요. 발목이라도 다 주면 어쩌려고 낮은 급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순식간에 제압을 해서 아마 뭘 가지고 있었어도 한들 꺼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소매치기를 잡은 거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한 번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상도 받았는데요. 이런 일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했는데 잡은 적이 또 있다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비서로 모시고 있네요. 너무 그렇게 띄워주시면 부끄럽고. 그냥 남들이 피해 입으면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 배웠을 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남대 돕는 거 좋았어요. 어리실 적부터 그렇게 자라오셨던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비서가 부끄러워하는 듯 발을 움켜잡으며 얘기할 때 슬쩍 내려다보니 구두 굽이 헐거운 것이 보였어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백화점에 가서 편안한 구두를 사서 직접 건네주었어요. 원래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지만 편안한 구두를 주었더니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출퇴근 때 불편한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고 혹시나 또 소매치기를 만날까봐 사진 구두를 신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감사한다고 말하는 비서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보니 그것도 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회사에서 비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업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지방 출장이 생기면서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도 일 때문에 가끔 연락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주말에 만나서 처리하게 되니까 어느새 눈길이 비서 쪽으로 자주 갔어요. 비서의 얼굴을 보니 좋을지 나쁠지 바쁠지 생각만 해도 신경 쓰이게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거나 적어도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요. 물론 여성 비서를 고용한 것도 결코 제가 언어 모델을 변경해야 한국어로 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시는지요? 가정이 있으면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빨리 결혼하여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제가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결혼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디서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요. 조건도 맞고 참을성이 있고 잘해주는 여자를 찾아 결혼해야죠. 아버지와 나도 선에서 만나 반하는데 결혼했어요. 평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요. 당신도 행복한 짝과 만나야 해요. 주변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말도 없이 돈만 쓰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답니다. 지난주 만난 그 아가씨는 마음에 든다던데 왜 그 여자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 여자의 집안이 괜찮다고 하더라. 명품으로 휘감고 나오는 걸 보니 집안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와는 살 수 없어요. 그것도 못 살아요. 반지도 알이 이따만한 거 끼고 나왔을 뿐더러 손톱도 길게 자르고 이것저것 붙여놨다더라. 돈 주고 음대 다녀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나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골라온답니다. 왜 다 퇴짜를 놓고 있나요?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요. 아, 그리고 집에 결혼하면 어디로 할 건지 신혼여행은요. 제가 최고급 휴양지로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돈이 썩고 있어서 그러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결국 도와주고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가 박한 일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길 잃을 수도 있어서 그냥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먹고 애들을 키우는 게 최고인 건데요. 어머니는 매주 선자리를 어디서 받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호텔로 던졌고 한두 번 나가다 도망갔습니다. 이미 비서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지만 다른 여자가 눈에 띄면 어떡하죠? 자리를 피하니 어머니도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포기란 배추를 썰 때 쓰는 말이었네요. 어머니가 주말에 선자리에 나가야 한다고 하셔서 부탁했으나 나가기 싫어해서 일을 꿈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할 생각인가 봅니다. 왜 나한테 결혼하려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선자리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안했더니 우리가 연애할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당황해하며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 오히려 쫓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대답을 내주었더니 계속해서 핑계만 댔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걸어나가 결혼을 해야겠다고 선언했더니 그때서야 비서가 저와 연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모르게 점프를 해버렸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견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일 동안 괴로워하던 비서가 선출하러 간다고 하니 만나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어머니였죠.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코 선량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아이고, 당신은 정말 미쳤어요. 왜 비서와 연애를 하는 거죠? 현관사가 없어서 비서를 만나기로 했나요? 지불할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많죠? 상남자들이 많은데도 결국 비서와 엮이다니. 아이고,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나서라 그리고 일을 하라. 그들이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지. 연애를 하려고 할 때는 집안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방금 밑에 비서와 연애한다면 내게 발작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결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바란다. 또한 결코 비서에게 선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선자리에 나간 연인이 있다면 바람이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집안은 소란스러웠어요. 어머니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구와 사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비서랑 그냥 사귀고 즐길라는 소리야. 결혼은 다른 깃발 집안 여자가 해야지.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야. 어머니, 그건 아직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요.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안 나갈 거예요. 만나는 사람 좀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고 나눠질까요? 나이가 저도 연애하겠다고 그래? 빨리 결혼해야지. 그 비서랑 결혼은 안 돼요. 그래도 더 오기가 생기는데 아세요? 연애뿐만 아니라 비서랑 결혼도 할 거예요. 그러고도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 왜 없지요?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남편 응원하지 않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못 봤어요. 어머니가 생친들이 이것저것 가해주는 거겠죠? 회사 사장이어서 있는 사람들 많겠죠? 사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나랑 내 아빠도 처음엔 집안 보고 만났어요.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했으니까? 오래 붙어 살 거예요. 제 사람은 내가 찾을게요. 어머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사는데 편안하다 하더라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니까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 안 된 사이에 비서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비서는 놀라서 무슨 말이야? 내 나이가 40이고 당신은 35인데 결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 결혼을 원해서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하셔서 단식 투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동안 집에 갇히시고 방문을 열고 끙끙거리시며 절식을 하셨는데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곡소리만 나오고 어머님을 걱정하는 내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절식을 그만두셨어요. 그 후로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주저리주저리한 말로 이야기를 타령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요동치는 마음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내가 대기업 사장 자제와 살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집안의 여유를 가지고 자조자라는 아가씨를 만나도록 조언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업 자금에 구멍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 있는 여자를 만나 집안을 잘 꾸미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그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와 싸움이 있을 때면 예전에 신장 수술을 한 것을 핑계 삼아 자리를 피하곤 했다. 나는 20대 중반 때도 어머니의 신장 문제로 인해 많은 걱정을 했었다. 어머니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부요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비서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인생인데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기보다는 비서의 집안에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을 했죠.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겠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기보다는 우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각자의 사정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 아닌데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부조리해 보였어요. 그만, 부끄러운 일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살짝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죠.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나면서 돌아가셨어요. 아직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힘들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미안해요. 상처일 모르는 이야기 궁금해서 참 생각이라는 게 짧죠. 부모님은 이룰 거 다 이루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으실 거예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문에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음이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됐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을 치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약속했죠. 양심이 없는 것들이 더 하다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겠다고 나선 건 난대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 우리 비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런 편견을 가진 어머니가 더 나쁜 사람인 거 알아요. 우리 비서는 얼마나 대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귀하는 그의 결혼을 왜 반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 결혼에 대해 반대하게 될 줄 몰랐어. 집안 사정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좀 이해는 가는데 고아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야. 내가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실은 내게 그런 눈을 가진 쪽이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내가 하는 말은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해. 그렇다면 죽어도 실은 안 되겠네. 너가 제정신이 아니어야만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말을 하겠지. 당연히 어머니는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고 식사 예약한 건 취소하고 두 사람만 밥 먹으러 나가야만 했어. 우울한 그녀에게 심려를 표하면 안 돼. 어머니는 내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로 위로해줘야 했어. 근데 비서는 나에게 결혼식을 하고 싶으면 축하해주겠다면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당연히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그런 결혼식을 구현할 것이라고 맹세했어. 물론 이게 다른 목표로서도 삼았고 어머니께 진중하게 읍소를 해봤지만 결국 그대로 취소됐어. 어머니가 총각으로 늙어서 죽으라고 하는 게 낫겠지만 정말 화를 내지는 못했어.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신장 문제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너무 충격받아 병원에도 들어가야 했고 신장 문제로 약 같은 걸 먹어야 했어.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니까 더욱이 안 됐어. 나는 회사에서 호열돼 버렸어. 집안일이 정말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서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퇴근이 더뎠고 주말에도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 일이 생겨서 퇴근을 한 줄 알았지만 비서를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비서를 비판했지만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비서의 얼굴을 보고 홀린 것처럼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장면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비서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저는 더욱 당황하여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비서와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어머님께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같이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큰 절을 한 것도 황당한데 눈물까지 찔끔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절을 맞다니. 주절 맞다. 상황 설명 한마디도 없이 냅다 절을 한 것을 보고는 당황스러웠죠. 아이야,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부르다니. 아가씨의 가족이라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세요? 생명의 은인이라니. 사람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신장...
15년 전에 내가 신장 이식을 받은 거다니야. 아, 전부 이 아가씨로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아니 어머님 덕분이라며 어머님 돌아에 가셨는데. 그러므로 기증해 주신 분께서는? 그게 바로 비서의 부모님 중 한 분이셨대요. 장기를 기증할 때 금전이 갈 수 있는 공여자가 된 거겠죠? 어머님께서는 그때 된 우리에게 신장 이식을 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 내 신장이 망가져서 이식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치할 기증자가 없었죠. 그런데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온 환자 둘 중에 둘 다 장기를 기증하자고 했는데 대기기금 상황에서 내가 기증을 받았어요. 나이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 이외엔 알 정보가 없었는데 아주 이상한 우연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원에 오시던 중에 병원 앞에서 소매치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지만 소매치기가 지갑이든 가방을 훔쳐서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 한 여자가 소매치기를 잡고 가방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해를 해주려고 하자 그 여자가 필요 없다며 울면서 거절했다는군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자가 울면서 가방을 돌려주다가 아버지께 보이고 싶다고 해서 다시 장례식장 앞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여자를 알아보기도 했고 그 이후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부모님을 잃은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생전 장기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아버지는 그 당시에 신장이 전달되었던 것을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매치기를 잡아준 여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20대 중반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서 어머니의 수술을 직접 지켜볼 수 없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니 저는 비서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회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때 소매치기 범인을 잡아준 것도 그렇고 나에게 신장을 준 것도 그렇고 내가 이 은혜를 평생 갖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 살았는데 아이 연락처도 모르고 나는 남편이 보여준 사진만 봐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사진도 남편의 소매치기를 잡아준 덕에 경찰에서 표창받을 때 찍었던 아주 작은 기사 사진뿐이었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는 아예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지만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아주 꽁꽁 숨기더니 표창을 주었던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가씨가 살해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더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고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만 달달 외웠지. 근데 아가씨 그때랑 얼굴이 참 똑같네 한 번에 알아봤어. 내내 비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덕것도 없다면서 당장 결혼식부터 올리라고 말을 바꾸시더니는 장기 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돌아가셨고 비서가 저에게 모든 걸 이루고 돌아가셨다고 한 말이 바로 그 소리였다. 걸 뒤늦게 깨달았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내 비서를 찾아다녔지만 사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경찰에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하여 김모 씨라고만 나왔고 사진도 찍기 싫은 거 강요로 찍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로 시기가 맞을 때 만날 수 있었던데 마주치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연스럽게 다시 만나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우연인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 둘만의 인연으로 발전했을까요? 하늘이 감동적인 인연을 주신 것 같아요. 저랑 제 아내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를 매우 소중히 대해주시며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저희 아내도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간의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업무와 가사를 모두 잘 소화해내는 멋진 분이에요. 더 멋진 노인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식도 낳고 노후까지 살며 안 사람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부를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인연을 잘 가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